네, 세상을 연다 박찬숙입니다.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부의 노동법 개혁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노사정위원회 한 축을 이루고 있던 한국노총이 정부의 일반 해고 지침 그리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등을 담은 2대 지침 초안이 발표된 직후 정부와 노동계 간의 갈등이 아주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오늘 열리는 노동시장 구조 개선 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불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사정 대타협한 거 파기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의 이정식 사무처장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힘드시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정부의 그 일반 해고하고 이제 취업규칙 그 양대 지침 초안에 어떤 부분이 9.15 합의 정신을 훼손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가장 큰 거는 그 노동자 보호와 고용 안정 등 그리고 뭐 청년 취업 활성화, 경제 민주화 이런 정신을 가지고 저희가 합의를 했는데 네. 그런 정신과 맞지 않고 구체적으로 볼 때 이 지침과 관련해서는 노사정 합의한 내용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침을 발표하지 않고 노사가 그리고 노사정이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하겠다. 그리고 시기적으로는 국회 회기 중에는 입법에 집중하고 그 입법 결과를 봐서 그 이후에 논의를 집중하자 이렇게 했는데 정부가 기간제법, 파견제법을 일방적으로 입법 추진하는 거에 이어서 지금 두 번째로 지침을 합의 정신을 뭉개면서 발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합의한 이후에 발표하겠다. 또 국회가 열리고 있을 때는 뭐 움직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는 얘기군요. 예.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 발표한 일반 해고 취업규칙 양대 지침 초안 어떤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시나요? 광범위하게 문제가 있는데 우선 이제 법적인 문제로서 노동부가 그런 지침을 발표할 권한이 있느냐, 특히 일반 해고와 관련해서는 그런 정부가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판례 지침과 관련해서 취업규칙 변경 지침과 관련해서는 통상해고의 법리를 사회적 통념이나 어쩌다는 그런 법리를 이용하고 있는데 대법원의 판결을 악용하고 있고 왜곡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취업규칙을 노동자들한테 불이익하게 바꿀 경우에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근로기준법 94조에 보면은 불이익하게 바꿀 때는 노동자의 집단적인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회통념이라는 그런 법리는 그걸 함부로 쓰게 되면 그런 법을 무력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쓸 때는 아주 제한적이고 엄격하게 그런 논리를 전개하라. 그래서 예외적으로만 해라라고 하고 있는데 정부는 그 예외가 일반적인 것처럼 원칙인 것처럼 둔갑을 시켜서 사용자가 마치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불이익하게 바꿔도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고 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두 가지 지침은 산업 현장에서 엄청난 그 혼란과 소송, 분쟁을 야기시키고 그 노동자를 쉽게 자르거나 그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만드는 그런 악용을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회통념이라는 광범위한 해석을 끌어들여서 한 것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될까요? 근데 이제 일반 해고와 관련해서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 또 일 안 하는 사람, 또 같은 그 작업장에 있어서도 근무 성적이 또 부족한 사람이 있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걸 해고하겠다, 해고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것은 설득력이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데 현실의 문제와 그 원칙, 가치관, 법적인 문제를 나눠볼 수 있는데 첫째는 현재도 광범위하게 일반 해고가 자행되고 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을 규제하고 법적으로 보호해야 되는데 지침이 나온다면 오히려 오남용이 돼서 마구 그 사람들을 자를 것이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못 자른다, 법적으로 좀 편하게 해달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사람을 채용할 때 그건 기업이 자기 능력으로 꼭 기업에 맞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을 채용할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그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기업의 책임이에요. 네. 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무능하다, 성과가 없다, 네. 무슨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 자른다는데 그게 과연 네. 그 기업주의 책임은 없는지 하는 근본적인 그 가치관의 문제가 있고, 네. 그 다음에 노동법적으로 이것이 적법하냐 아니냐, 네. 이런 문제는 현행 우리나라 법제상 네.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통상해고는 우리나라 제도에 들어와 있지 않다. 네. 일반 해고는 현행 법상 불가능하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노동부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해석을 하는 거죠. 예. 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어떤 기준이 없어서 좀 전에 그 해고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일방적으로 해고했던 거를 기준을 명확히 해주니까 오히려 노동자를 보호하는 측면도 있다. 그런 효과도 있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보호 효과보다는 네. 이렇게 하면 쉽게 자를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안내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저희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네. 왜 그렇게 보냐면, 네네.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의 문제인데, 네. 일단 일반 해고와 관련돼서 그 징계 해고의 일부로서 정말로 이러이러할 때 능력이 부족하고 성과가 없을 때 징계 해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네. 그리고 교육 훈련이나 전환 배치 전환을 해봤는데 개선의 기회를 줬는데도 안 되고, 네. 해고 말고는 마지막 수단이 없을 때, 네. 그럴 경우에 무능력하거나 성과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징계 해고를 했을 때 정당하다라고 판단한 판례가 일부가 있어요. 네. 네. 그리고 그것이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아. 근데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정부가 명확하게 하겠다는지 그것이 문제가 있고, 네. 두 번째, 네. 그러면 이런 판례도 있고 저런 판례도 있는데 입맛에 맞는 일부 판례만 소개하는 것은 편향성의 문제가 있고, 네. 판례라는 것이 많이 있을 때 그것을 일반화시킬 수 있지만, 네. 몇 개 안 되는 특수한 걸 가지고 일반화시키는 것은 바로 예. 추상화, 일반의 오류가 있고, 네. 마지막으로 명확성의 역설이라고 하는데, 네네. 명확하게 하겠다는 게 오히려 사람을 쉽게 자르게 하는 아하. 네.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네. 예. 그 마지막 말씀하신 명확성의 역설. 예. 이게 이렇기 때문에 당신을 해고할 수밖에 없어. 거기에 들어가는 예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설명하기가 쉽기 때문에 오히려 해고를 쉽게 그렇습니다.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네. 그렇습니다. 노동부가 지침이라고 해놓으면 그거 믿고 네네. 마구 칼을 휘두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네. 근데 그게 없으면 네네. 이게 다 대법원 판례라는 것이 소송까지 가서 3년 뒤에 길게는 네. 소송을 해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겁나서 못 자르는 이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해서 현행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바꿀 때 노조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 아까 이제 그 얘기를 설명하신 것 같은데,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을 경우 요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두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원래 네. 이 제도는 노동자 개별적인 동의를 얻게 돼 있는데, 개별적인 동의를 얻도록 하니까 악용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과반수 노조나 노동자들의 과반수의 동의를 집단적으로 얻어라. 그래서 네. 악용하지 못하도록 함부로 그 근로 기준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불이익하게 바꾸면 안 되지 않겠어요? 네, 네, 그래서 네. 법이 더 강화됐는데, 네. 그게 근로기준법 94조란 말이죠.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이런 그 동의를 하도록 한 조항이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우니까, 네. 그래 별 노력을 다해서 했는데 안 된다. 네. 이 재판을 하니까 법원에서 뭐라 그랬냐면, 사회통념상의 법리라는 거, 이게 도끼방망이도 아닌데, 네. 상식적으로 봐서 네. 이런 거 아니냐, 최선을 다해서 바꾸려고 해봤는데 노동자들이 반대하더라. 당연히 노동자가 반대하지 않겠어요? 네. 네. 그럴 경우에는 그냥 충분히 동의를 한 걸로, 네. 논의를 한 걸로 이렇게 봐도 되지 않겠냐, 이런 논리가 통념이라는 건데, 네. 대법원의 판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만약에 그런 사회 통념이라는 논리를 갖다 들이대면 네. 94조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네. 네. 그 입법자가 국회에서 만든 그러한 법을 네. 그 사법부가 바꾸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것은 아주 제한적으로 예외적으로 엄격하게 써라. 네. 함부로 그런 논리를 대지 마라. 네. 이런 얘기인데 노동부는 거꾸로 네. 이것을 광범위하게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예. 자, 한국노총은 이제 그동안 인내를 가지고 기다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부와 논의를 계속 해 오셨었나요? 뭐 다른 게 아니고 네. 뭐 청년 문제라든가 경제 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큰 틀에서 합의를 했는데 네네. 합의되지 않은 기간제법이라든가 파견제법을 입법함으로써 비정규직이 확대되는 문제가 있다. 네. 그다음에 경제도 어려운데 근거도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침을 발표하면 고용 불안이라든가 그래서 내수가 더 침체되고 어렵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네. 그 법 두 개는 철회하고 네. 그다음에 지침에 대해서는 충분히 법 논의가 끝난 다음에 논의하자. 이렇게 저희들이 계속 그 얘기를 했고 네. 이거에 위배돼서 하게 되면 합의 정신이 훼손되고 파기로 간주하겠다라고 저희가 경고를 했던 것인데 네. 네. 정부가 이러한 저희들의 주장이나 얘기에 대해서 무시한 거죠. 네. 자,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으면 노사정을 탈퇴하고 전면 투쟁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몇 네. 차례 그래 했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네.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예. 네. 그 한국노총 안에서는 지금 계속 논의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논의는 한 방향으로 결정이 돼서 다음 주 거의 월요일을. 큰 틀에서 공감대가 마련돼 있다. 철저하게 합의 정신을 뭉개고 있고 네. 노동운동을 무시하고 있고 네. 그리고 합의다, 삼자주의다 이런 것들을 무시함으로써 거의 신뢰가 깨졌다. 네. 그렇기 때문에 노총 지도부가 생각하는 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봐집니다. 예. 지금 그 정부 측하고는 그 토론회 통로가 막혀 있습니까? 논의의 통로가? 막혀 있지는 않은데 더 이상 그 대화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예. 경제가 어렵다고 아까 말씀하셨고 뭐 우리 모두가 느낍니다. 노동 개혁을 하겠다는 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확실한 뜻인데 거대 노조에 속한 노동자 기득권 지키기가 아니냐. 전체 근로자의 한 10% 미만이 네.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기득권 얘기 자꾸 하시는데 기득권은 네. 뭐 정치권이나 우리 뭐 재벌 대기업에 대해서 하시는 얘기고 네. 노동조합이 뭐 거대 노조 노동자의 80~90%는 전부 다 중소기업 노조고요. 네. 그런데 경제 문제를 따져볼 때 우리 코리아가 디스카운트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네. 한국 경제가 펀더멘털에 비해서 디스카운트되고 있는데 그 핵심은 롯데라든가 뭐 대한항공 네. 사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경영권 세습이라든가 경영의 불투명성, 네, 뭐 갑질하는 거 뭐 이런 거. 뭐 갑질하는 거 이런 게 경제 민주화 관련된 거예요. 예. 그런데 또 불구하고 네. 노동계도 뭐 책임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서 저희는 방향이 잘못됐고 경제를 위해서도 네. 올바른 노동 개혁이 필요하고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 잘못됐다. 왜냐하면 네. 지금 수출 환경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럼요. 수출이 계속 많이 금리, 났습니다. 금리 인상되지, 중국 저러지, 원유가 저러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최경환 부총리도 작년에 네. 외국처럼 소득주도 성장으로 가자고 했던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런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소득주도 성장이 되기 위해서는 내수가 활성화돼야 된다는 거고 임금이 많이 올려야 된다는 거니까 네. 최저임금도 올리고 노동운동도 활성화되고 보호되고 네. 노동자들도 해고나 뭐 잘릴 네. 걱정 안 하면서 고용이 안정돼야 소비가 늘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네. 언제 잘릴지 모르는데 따라서 저희가 얘기하는 것들은 경제를 위해서도 우리 얘기가 맞다는 거예요. 네. 지금 제 말씀이 소통의 끈은 놓지 않고 있고 통로는 열려 있다니까 다음 주 월요일 전에 그래도 뭔가 획기적인 지금 정말 경제가 어렵고 또 비정규직 그 노조라는 조직 안에 들어가지 않은 근로자가 훨씬 더 많은 현실이니까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통은 알겠습니다만은. 네. 예. 고맙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국노총의 이정식 사무처장이었습니다.